이 광고 세트 하나가 한 제품이거든요. 같은 광고 세트에서 비슷하게 구성을 해도 어느 것은 비용하는 거에 비해 광고 매출이 안 나오고 어느 것은 좀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색감이나 하나하나의 문구에 따라서도 이게 로아스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드릴 내용은 저널에 실제로 집행했던 광고 보고서를 가지고 광고주의 성과를 개선했던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한가,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의류업체인데 의류업체에 이 시즌 이슈가 있은 이런 그 시즌에 광고를 집행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말씀드리기 위해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보고서를 봐보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부터 광고를 집행했고요. 제가 이관을 받기 전 8월 달에 이제 메타를 주축으로 하는 업체였는데 로아스가 약 한 100%에서 105% 가량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주분의 목적은 이 로아스를 올리는 것도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 유입을 늘리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것은 이 로아스를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집행했던 첫 번째 달 9월 달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로아스가 어느 정도 되고 매출액이 나와야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광고도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픽셀에 대해서 조금 잘못 세팅이 돼 있었거나 아니면은 카탈로그, 샵, 페이지, 계정 이게 잘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인스타 계정에 연결이 되어 있고 카탈로그는 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제품 피드 정보가 잘 이 연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광고 세팅 단위에서의 수정을 했을 뿐인데 9월 말일 기준으로 로아스가 약 205% 가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초기에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뭐 픽셀을 제대로 설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카탈로그를 제대로 연동하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한 후에 10월 달부터 제대로 광고를 집행했었는데요. 이제 10월 달에는 광고주분이 원하신 게 기존 광고 세트를 가지고 효율을 올려주세요 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기존 광고를 세트를 가지고 올려준다는 게 어떤 말일까 했는데 물론 제가 수정을 해서 로아스가 더 올라간다면은 제가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거겠죠. 근데 이 광고주분은 대행사를 되게 여러 개를 써봤는데 기존 세팅 값을 바꿔서 로아스가 떨어지거나 뭐 CTR이 낮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광고주분이 하던 세팅 값에서 혹시 나의 능력에 따라 바뀔 수 있냐 를 먼저 테스트 해보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광고 세트와 기존 캠페인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로아스가 좀 미약하지만 273%로 상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한 일주일 남겨두고 11월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제 11월을 가장 큰 이슈 사항인 이제 의류업계에서는 연례 행사죠. 블랙 프라이데이 가 있기 때문에 기존 광고 세트에서 뭐 테스트하고 이런 걸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예 캠페인, 뭐 광고 세트, 소재, 뭐 문구, 그리고 카탈로그 세트 이런 것들을 모두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롭게 탈바꿈을 하였고 이 업체가 11월 14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이 14일부터 말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로아스가 약 560% 나왔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전 13일 동안 약 한 45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총 로아스는 510%이 정도의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의류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소재 싸움이 얼마나 좀 까다롭고 어려운지. 왜냐면 이미 의류 업종에서 이 DA나 메타 쪽이나 이런 SNS 광고가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소재 소구 포인트나 아니면 핵심으로 두는 그런 이미지의 구성 등은 경쟁사들도 모두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소재를 매우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소재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아무리 뭐 소재를 교체한다고 해도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문구를 주는 이미지가 같은 업체 제품으로 계속 뜨게 되면은 그분들한테는 광고 피로도가, 소비자들한테는 광고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알맞는 톤 앤 매너로 소재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예 상이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1대1로 롤링하면서 테스트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신 분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이한 느낌에 좀 강조를 해볼게요. 상이한 느낌으로 소재를 테스트를 하였고,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불프 기간 때 전환 캠페인에서 20만원,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에서 40만원, 그리고 총 1스펜딩이 60만원을 썼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그 데이터의 양이 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구글 키워드 이쪽에서도 자사명 키워드를 통한 전환 로아스가 한 7-8,000%는 나오던 인지도가 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냥 페이스북을 돌렸을 때 다른 업체보다 CTR도 상당히 높았고 전환율도 높았던 지표를 나왔기 때문에 자주자주 바꿔주는 그런 액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프가 끝나면은 불프 종료 후 그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좀 메가 트래픽이 쌓였잖아요. 이 불프 트래픽 데이터 바탕으로 새로운 타겟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는 불프 때 많이 팔렸던 제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를 담았지만 비구매했던 유저에 대해 리타겟팅, 그리고 이제 스크롤 단위에서의 그 전환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스크롤은 많이 했는데 그냥 이탈한 유저를 대상으로 리타겟팅,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돌렸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타겟에게는, 물론 이제 나머지 타겟에게는 이 타겟팅을 제외해야겠죠. 제외 타겟팅을 걸고 나머지 타겟에게는 불프 때 첫 유입 혹은 조금 오랜만에 들어오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기존에 잘 팔렸던 이런 제품과 그다음에 신제품을 묶어서 카탈로그 컬렉션 형태로 광고를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아니면은 시즌 오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때 끝났다고 그냥 예전에 하던 로아스로 뚝 떨어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때 쌓인 메가 트래픽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액션,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탈했던 유저들 아니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유입이 안 되었던 신규 유저들을 우리 자사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액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류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신사라던가 지그재그 같은 큰 플랫폼, 여기로 많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식 홈페이지보다. 그래서 봉홈에서의 트래픽은 제가 잘 관리하고 리타겟팅하고 뺄 거 빼고 이렇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전환이나 유입 같은 거는 디테일한 분석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는 광고 소재와 문구로 녹여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무신사에서 매출이 한 80% 나오고 공홈에서 20%라고 해볼게요. 그럼 공홈에 있는 그 모수는 무신사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무신사로 랜딩이 들어가는 이 트래픽 캠페인과 공홈으로 들어가는 트래픽 캠페인에서의 그 값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무신사로 들어가는 유입의 유저의 특징은 이 정도인데 공홈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값은 어느 차이에서 올까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반영을 하거나 소재와 문구로 녹여냈던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히스토리는 이렇게 되고요. 광고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주로 광고를 집행했던 매체가 네이버 검색 광고와 메타기 때문에 이 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이버는 거의 다 자사명에서 나오고 있었고, 일반 키워드에서는 크게 상순위 노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시간대별로 디테일한 구분을 하지 않고 검색하는 유저들이 이 자사를 인지를 하게끔 만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링크 의류치고는 CPC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클릭률은 자사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낮은 CPC는 이제 일반 키워드의 첫 페이지 노출로 인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아스가 막 높지는 않지만 이제 그 자사명 키워드를 통한 전환 매출액의 잉여 자금으로 일반 키워드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로아스가 한 46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메타 보시면은 CTR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제가 시즌 이슈가 없었을 때 광고를 집행했을 때 CTR이 보통 4% 초반대 나왔는데 지금 1.3%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사로의 트래픽 그리고 공홈 중에서도 전환이 아니라 이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도 유입되지 않은 그런 신규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해 트래픽을 돌렸기 때문에 이 CTR은 상당히 낮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이제 매출 볼륨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네이버보다 떨어져도 매출 볼륨이 네이버 대비 약 한 4천만 원 정도 높기 때문에 메타에서의 효율이 더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표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 14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했는데 이 전 14일과 이후 16일 동안의 지표를 비교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상당히 많은 이 노출이 그리고 유입이 발생했죠. 그리고 요일별로도 보면 주로 의류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보통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금토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 CRM을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이 토요일 일요일 간에 그 잦은 외출이 있고, 그리고 그 외출 후에 나의 옷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새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는 10월 대비 11월 지표인데요. 지금 11월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이슈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용은 약 한 700만 원 정도를 더 소진을 했지만 매출액은 2배 이상 뛴 이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CTR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 도달 위주의 광고를 뿌렸기 때문에 CTR은 약 절반가량 낮아졌지만 CPC 또한 낮아진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제외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업체한테 핏한 운영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드려봤자 좀 여러분들에게 혼선이 있겠다 싶어서 큼직큼직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1월 광고 집행 내용에 대해 코멘트를 달았고, 이에 따른 12월 광고 운영안을 적었는데요. 일단 제가 앞에 히스토리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0월까지 집행되던 광고 캠페인을 모두 종료를 하고 11월부터는 전환 그리고 트래픽으로 아예 캠페인단에서 새로 구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캠페인에서는 당연히 전환에 대한 상승이 목표인데 로아스가 아니라 전환 매출액의 볼륨을 상승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일단 로아스가 낮은 제품들은 오프를 하였고, 이 오프한 제품에 대해서 신규로 다른 제품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광고 세트 단위에서 광고 세트에서 이제 노출 지면이나 타겟팅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최저가와 세팅가 변경을 통해 로아스를 상승시키면 자연스럽게 낮은 로아스였던 소재가 없어지게 되고, 로아스를 상승시키면 매출 볼륨도 함께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기 전까지도 보시면은 이 로아스 135%는 이제 전환 캠페인에 대한 로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의 빌프 전에 135%였지만
불프를 진행하면서 약 384%까지 늘어났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이슈 때 매우 많은 수의 유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메가 트래픽 수집, 즉 잦은 빈도가 아니라 도달을 목표로 두고 광고를 집행하였고요. 그리고 이 11월 달에 들어온 이 메가 트래픽을 12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무신사, 지그재그 이런 플랫폼이 아닌 공홈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광고 세트를 종료하고 리타겟팅 광고, 공홈 리타겟팅 광고를 추가 집행하겠다는 운영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불프 기간 때 운영했던 광고 내용에 대해서 크게 변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때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수도 있는 매출 볼륨과 로아스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 세트 단위에서 최적화를 진행한다는 운영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재가 하나가 로아스가 700이고 하나가 500이면 그래도 둘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낮은 이 그 로아스를 보여주고 있는 소재를 제외를 해버리고 신규 소재 세팅을 통해 노출 형태나 아니면은 광고의 T&D를 새로 구성해서 유저들이 광고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끔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한다는 운영안입니다. 그리고 노출 형태 자체도 이것도 광고 피로도와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덴티티에 맞게 비슷하게 뭐 A, B, C, D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상이한 느낌, A였다가 Z였다가 A-15였다가 Z-25 이런 느낌으로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 이거 예전에 봤던 건데 그때 안 샀으니까 또 안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 지표를 보시면 자, 여기 이 낮은 비용으로 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던 것들은 이제 경쟁사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네이버에서의 그 좀 핏한 이런 구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딱 맞게 소진하기 위해 이렇게 집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건 이제 브랜드 검색입니다. 브랜드 검색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거의 다른 데서는 전환이 발생 안 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유입했던 유저들이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 내에 있는 플랫폼 앱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로의 공식 홈페이지 전환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전환 값이 거의 브랜드 검색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게 어떻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여기 14일부터의 지표를 한번 봐보시면 이 전까지는 생각보다 전환 수가 적었어요. 브랜드 검색에서도. 근데 이 밑에는 지금 매우 많은 전환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트래픽 광고를 많이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또한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광고주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집중 관리가 들어갔었던 메타 광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캠페인이 총 3개가 있죠. 이게 전환, 도달, 그 다음에 트래픽 이렇게 3개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가 전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환 광고에서는 매출 볼륨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광고 세트가 블랙 프라이데이 소재를 돌렸던 세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이 2,100만원대인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닌 광고 세트가 3,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때 블랙 프라이데이 소재를 사용한다고 거기서 모든 전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빈도수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광고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전환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도달 위주, 그러니까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광고를 돌렸던 캠페인이기 때문에 전환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자별로 보시면 이날, 이때도 똑같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되었던 기간이죠. 그래서 이때의 전환 매출액 볼륨이 이 전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과 월요일날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당연히 시간대도 새벽 시간대보다는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그리고 새벽 시간대 3개에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 반영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 상황이 좀 많지 않다면 이렇게 먼저
시간대를 분리해서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캠페인과 광고 소재에 따른 전환 지표인데요. 보시면 하나의 광고 세트의 소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두 광고 소재를 집행하다가 여기서 로아스가 낮아요. 그럼 바로 이거 끄고 이거 켜고, 근데 여기서 낮아요. 그러면 이거 끄고 이거 켜고,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2, 3주 안에 한 3, 4일 간격으로 소재를 바꾸면서 소재를 롤링시키면서 광고를 집행했던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많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렇게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트래픽 캠페인 자체에서도 전환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이 캠페인 자체가 신규 유입을 위한 광고 캠페인이었다 보니까 전환값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기존에 사용하던 광고 소재를 녹여서 한 번에 사용했던 광고 캠페인인데요. 보시면 이 광고 세트 하나가 한 제품이거든요. 같은 광고 세트에서 비슷하게 구성을 해도 어느 것은 비용하는 거에 비해 광고 매출이 안 나오고 어느 것은 좀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색감이나 하나하나의 문구에 따라서도 이게 로아스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밑에 광고 세트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딱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여기는 히스토리니까 크게 보실 필요 없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광고가 생각보다 그냥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곳은 그냥 세팅을 해도 로아스가 잘 나오는 곳이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곳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잘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잘 나오든 잘 안 나오든 여기는 잘 나오니까 안정화가 됐어, 여기는 잘 안 나오니까 더 이상 테스트할 게 없어, 다른 매체로 넘어가야 돼, 이럴 게 아니라 GA UTM을 사용해서라도 그 세션 하나하나에 대한 그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구매 의도를 파악해서 좀 디테일하게 세팅값을 변경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구성의 소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롤링하면서 테스트하는 것도 의류 광고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